다 푸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페이지 넘겨서 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페이지 보도록 하자. 예,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대한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라는 집합이 집합 1, 2, 3이래요. 묻자. 원소의 개수가 3개 맞지? 맞아? 그래서 와, 집합 A는 원소의 개수가 3개야 3이야 라는 표현을 짧게 줄여서 표현하고 싶었어요, 수학자들이.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냐면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3이야.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자, 예. 되셨습니까? 네. 여기까지 됐지. 그래서 너희들이 잠시 어디를 펴봤으면 좋겠냐면 17페이지를 펴봤으면 좋겠다. 자, 17페이지를 잠깐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17페이지의 부가적인 설명 드릴게요. 자, A의 원소는 3개다 라고 할 때는 A의 원소의 개수는 3개야 라고 했지. 이때 NA는 집합이에요, 수예요? 수예요. 그래서 적어놓으세요. NA는요, 집합이 아닌 수에 불과하다예요. 집합이 아닌 수에 불과하기 때문에요. 쟤네들끼리는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이런 것 등으로 푸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럼 묻자. NA는 공집합이다 라는 요 수학적 표현은 맞는 표현일까? 틀리는 표현일까? 틀리는 편이에요. 집합은 항상 집합과 똑같이 집합과 수가 같아질 수는 없어. 그래서 같지 않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A의 원소의 개수는 0이다 라는 이 표현은 맞을까 틀릴까? 맞아요. 되겠습니까? 수는 수다. 요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앞쪽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4페이지 들어가도록 하자. 한참 앞이네. 4페이지. 예. 4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문제가 나와 있어요. A의 원소의 개수, B의 원소의 개수, C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시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푸세요. 같이 풀어볼까? 집합에 있는 원소 나열법으로 쓰면 2보다 크고 6 이하인 자연수니까 3, 4, 5, 6 되겠네요. 고로 NA의 값은 몇이다? 4다. 자, 2보다 작은 소수래요. 자, 소수 한번 불러볼까? 2, 3, 5, 7. 2보다 작은 소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집합이네요. 원소의 개수는 몇 개다? 0개다. 자, 3번 봤더니 조건에 2차 방정식 나와 있네. 자, 봤더니 마이너스 1 해줘야 마이너스 3이 나오죠. 얘를 원소 나열법으로 쓰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 이렇게 두 개의 원소가 들어갈 거예요. NC는 몇이 나온다? 2가 나온다 라고 간단히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그 밑에 나와 있는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항상 몇 개일까? 0개 되겠죠. 0과 같아요. 그래서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0입니다. 그럼 묻자. 얘는요,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일까? 몇 개? 하나예요. 왜냐면 이 안에는 보세요. 요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야? 집합이 들어있는 거지. 그런데 요 집합이 그렇게 생겼는데 중간에 이렇게 생긴 원소를 가지고 있대. 원소의 개수가 몇 개예요?
한 개. 공집합꼴로 생긴 원소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원소의 개수, 오, 집합 안에 원소의 개수 한 개네요. 자, 그럼 얘는 한 개. 왜? 이 집합 안에 원소가 0이라는 거 한 개 있어. 예. 살짝 헷갈리지? 그래서 이거 헷갈리지 말라고 비교 정리해 놓은 거니까 좀 찬찬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5페이지 보도록 하자. 자, 이제 부분집합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속할 때 우리는 A를 B의 부분 집합이라 하며 기호로는요. 자, A가 B를 보고 우와 너 되게 크다 이렇게 입 벌리고 있는 상태예요. 이것이 바로 부분집합에 표현되겠습니다. 자, 부분집합의 정의는 뭐라고? A가 가지고 있는 모든 원소가 B라는 집합의 원소에 속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부르고 어떻게 표현합니까? A가 B에 포함된다.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이 경우에는 어때요? 여기 있는 이 집합들이 집합 B의 원소가 되지 못하고 있지? 그러므로 A는 집합 B의 부분집합이다. 포함된다. 이런 표현 쓸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선 짝대기를 하나 이렇게 그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분집합의 성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집합은요,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에요. 즉, A는요, A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 A라는 집합이요, 원소로 1, 2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또 A라는 집합은 원소로 1, 2를 가지고 있어. 이 모든 원소는 이 집합에 모두 포함되어야 한대요. 되지. 그러면 이렇게 부분집합이야 라는 말 할 수 있다 없다? 있다요. 그래서 A는 A에 포함된다요. 자, 두 번째 개념 상식입니다. 공집합은요, 모든 집합에 항상 부분집합이에요. 공집합은요,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그리고 3단 논법 되겠습니다. A가 B에 포함돼요. B는 C에 포함돼요. 그러면 A는 어디에 포함된다? C에 포함된다. 라고 여기까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아래에 있는 문제 하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푸세요.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몇 번? 5번이 정답이에요. 자, 우리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라는 집합, 오이씨, 조건제시법으로 드럽게 나왔네. 원소나열법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자, 이 범위에 있는 짝수래요. 누가 가능해? 4, 6, 8, 10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1번 문제. 이는 집합 A의 원소가 아니다요. 원소 아닌 거 맞지? 그래. 이라는 원소는 A가 가지고 있잖아. 10은 집합 A의 원소래요. 원소 맞습니까? 예. 그러므로 맞습니다. 세 번째.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찬족씨 3번이랬니? 예. 선생님이 아까 부분집합의 성질 2번에 뭐라 그랬어요? 상식입니다. 라고 해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라고 했죠? 모든 집합,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에요. 그러므로 당연히 A라는 집합에도 포함되겠죠? 자, 그래서 3번은 맞습니다. 자, 6과 8로 이루어진 이 집합은 A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이래요. 맞아요? 틀려요? 맞지? 6과 8은 분명 A가 다 포함하고 있지? 그래서 얘도 맞습니다. 자, 4, 6, 8, 10은
A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이죠. 왜? 4, 6, 80 모두 다 4, 6, 80에 포함되니까 부분 집합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항상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이다. 공집합은 항상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요거 두 개는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찬주야 졸면 안 돼요. 정신. 너무 피곤하면 서부터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문제를 하나 풀어볼 텐데 연필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위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부분 집합이냐 혹은 원소냐를 묻는 문제가 하나 나와있어요. 연필로 풀어보세요. 풀고 푸는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은 40초 드리겠습니다. 풀어! OX 표시하십시오. 같이 풀자 같이. 자, 이거 풀면서 선생님 나 좀 헷갈려요. 이거 정신없는데요? 라는 느낌이 든 사람만 손 들어보자. 오케이. 헷갈려요. 정신이 없어요. 자, 지금부터 요거 헷갈리지 않게 정신 바짝 차리고 정답 내는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되게 쉬운 문제는 2번 문제 쉽고요. 4번 문제 쉽고요. 6번 문제 쉽고요. 8번 문제 쉬워요. 2468의 공통점은 뭔데? 2468 문제가 가진 공통점은 원소냐? 원소가 아니냐를 묻는 문제는 우선 되게 쉬워요. 자, 이 원소라는 녀석 있지? 우리 보통 원소나열법이라고 부르는 이 녀석은요. 아주 너희들이 태어나기 이전 수학책에는 원나열법 이렇게 불렸어요. 즉 원소라는 용어가 한때는 원이라고 불렸던 적이 있었어. 원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필기를 여백에 해놓으세요. 원만 그리면 원소냐 원소가 아니냐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적어 놓으십시오. 원만 그리면 원소인지 원소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선 선생님이 원소가 아니다 이 문제를 푸는 요령 알려드릴 거예요. 자, 어떻게 푸냐면 원만 그리랬지. 여기에 보면 집합은 원소나열법으로 나열될 때요. 콤마를 기준으로 원소가 잘려져. 맞아? 콤마를 기준으로 원소가 날리지. 그래서 원소 하나에 모두 다 원을 그어 놓는 겁니다. 모두 다 원을 다 그어요. 원소들의 원을 다 긋습니다. 그어보십시오. 다 그었나? 그리고 나서 원소가 아니냐를 묻는 문제가 나오면 이쪽에도 모두 다 원을 다 긋는 거예요. 원을 다 그어서 요 원이 똑같은 녀석이 여기에 있잖아? 그러면 얘는 원소인 거야. 오씨, 똑같이 생긴 거 있네. 요 원이랑 똑같이 생긴 게 여기에 있네. 요렇게 생긴 거랑 똑같이 생긴 거 여기 원 안에 있네. 요렇게 생긴 거랑 똑같이 생긴 거 여기 있네. 모두 원소인 거예요. 이해되나? 예. 원을 그려놓고 그 원 속에 들어있는 거의 형태가 똑같으면 그냥 원소입니다. 라고 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부분집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은 상식이지.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얘는 상식이에요. 맞나? 자, 그러면 이제 이 상식을 제외한 나머지 문제 푸는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부분집합인지 아닌지라는 문제를 풀 때는 너희들이요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요 마지막에 쳐 있는 집합기 요 하나는 빼고 원을 쳐야 돼요. 되겠습니까? 요 맨 마지막에 있는 요 집합기호는 부분집합을 나타내는 기호이기 때문에 빼고 그 후에 속에 들어있는 원소라고 표현되는 것들에 모두 원을 치셔야 됩니다. 다시 맨 마지막에 보이는 요 가장자리에 있는 집합기호 하나 제하고 속에 원소라고 생각되는 것에 요렇게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부분집합의 핵심은 요거예요. 요 녀석, 요 마지막에 요거 하나만 집합기호 빼는 것만 보면 돼요. 자, 선생님이 부분집합은 뭐랬어? 얘가 이 안에 들어있으면 A의 부분집합입니다 라고 했지. 요 원소, 여기에 들어있네? A의 부분집합? 맞네. 요 원소, 누구냐, 무슨냐? 몇 번이냐? 6번이 선생님? 요거구나. 5번이구나. 예, 5번. 자, 여기 보면 두 개의 원소가 있는데 0도 있고 얘도 있네요. 둘 다 있으니까 얘는 원소 맞습니다. 자, 7번 봅니다. 요렇게 생긴 애 있나 봤더니 여기 있지. 맞아? 그러므로 얘도 부분집합이에요.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즉, 원 하나만 잘 그리면 부분집합이다. 그리고 원소다, 원소가 아니다. 요 개념 모두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이제 안 헷갈릴 수 있겠지? 네. 자, 그러면 이제 아래 있는 개념, 부분집합 모두 구하는 개념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 A가 0, 1이라는 세 개의 원소를 가질 때 집합 A의 부분집합을 모두 구하시오 라고 하면요. 원소의 개수가 작은 부분집합부터 차례대로 구하는 거예요. 우선 원소의 개수가 제일 작은 건 무슨 집합 되겠어? 공집합. 그리고 이제 원소가 하나짜리 집합 만들어줍니다. 집합 0, 집합 1, 집합 2. 원소의 개수 2개짜리 만들어집니다. 집합 01, 집합 02, 집합 12. 3개짜리 만듭니다. 집합 0, 1, 2. 여기에 보이는 8개의 집합이 모두 집합 A의 부분 집합이에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할 수 있겠지? 네. 원소가 0개짜리, 1개짜리, 2개짜리, 3개짜리 하시면 돼요.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할까? 자, 집합 A는 A, B, C, D 4개의 원소 가지고 있어요. 만들어보자. 시작! 불러. 작은 것부터 시작! 공집합, 집합 A, 집합 B, 집합 C, 집합 D, 집합 A, B, 집합 A, C. 요때는 2개씩 잡을 땐 이런 식으로 가야 합니다. 예. 그리고 집합 A, D, 집합 B, C, 집합 B, D, 집합 C, D. 원소 3개짜리 갈 때는요. 3개짜리는 하나씩 지워주면서 3개 불러주면 되겠지. 맞아요. 3개짜리 부릅니다. 시작. 집합 A, B, C, 집합 A, B, D, 집합 A, C, A, C, D. 집합 B, C, D. 그리고 집합 4개짜리 부릅니다. 집합 A, B, C, D.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할 수 있을까? 네. 별거 아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7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예,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요 7페이지로 넘어가서 부분집합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부분집합 봤는데요. 네, 한 번 더 공부할게요. 자, A라는 집합이 B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얘는 뜻이 뭐겠어요? 모든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의 원소가 될 때 집합 A는 집합 B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선생님이 알려줬지? 이 녀석을 수학적 표현으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x라는 애가요 a라는 집합의 원소였어. 그런데 이 x가 누구의 원소도 된대? b의 원소도 된대요. 우리는 이와 같은 조건이 만족할 때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표현해요. 그럼 결론 내볼까? 보통 부분집합이다 라고 하면 애들은 이 표현에 되게 익숙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동치관계 표현이 나와있지. 동치관계는 이쪽 표현과 이쪽 표현이 같다 다르다 똑같은 표현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심술난 이런 나쁜 출제자들은 이 표현을 내겠어? 이 표현을 내겠어? 이 표현을 내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이와 같은 수학적 표현이 나오면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없다? 있어야 한다. 이게 너희들이 공부해야 될 내용이야. 되겠나? 여기까지는 이해되지? 개념을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진부분집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비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씨, 비교 사라졌어. 비교 볼게요. 보니까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똑같은 집합이란 얘기지. 맞아? 우리는 이때요. A의 원소가 B의 원소니까 A는 B에 포함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지? A는 B의 부분집합이야. 왜? A의 원소가 모두 B의 원소가 되니까 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는 할 수 있어. 그런데 기분이 어때? 선생님 좀 기분이 찝찝하고 두려워요. 왠지 우리가 보통 쓰는 어휘에서 부분이라는 말을 쓰면 전체의 일부분이라는 느낌이 있는데 얘는 전부 다잖아요. 근데 전부 다가 전부 다의 부분집합이다 이러니까 기분이 좀 찝찝하고 더러워요. 진짜 일부를 나타내는 그런 수학적 표현이 없을까요? 진짜 부분집합의 줄임말 진부분집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에는 부분집합 외에 진부분집합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진부분집합은요 이렇게 꽉 짜면 진짜 부분집합이 아닌 거야. 이렇게 A가 B보다 반드시 일부분 작은 상태에서 우리는 진부분집합이라고 불러요. 즉 진부분집합의 조건은 A는 B에 당연히 포함돼야 하지만 A랑 B랑 같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진부분집합 되겠습니다. 되겠나? 자, 그럼 묻자. 여기에 이런 집합이 있거든? 집합 A의 진부분집합을 모두 구해볼래? 뭐야? 공집합, 집합 1, 집합 2 끝나는 거예요. 집합 1, 2까지 하면 부분집합 구하는 거지. 그래서 진부분집합이라는 것은 전체 나올 수 있는 부분집합 중에서 자기 자신 하나만 제외한 나머지 것들이 전부 다 진부분집합이구나 라고 정리해 두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될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아래 개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의 상등이에요. 상등. 서로 상, 같을 등. 무슨 뜻이야? 두 집합이 서로 같다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는 두 개의 집합이 서로 같을 때 이와 같이 등호를 이용해서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두 집합이 같다의 뜻은 원래 뭐래?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부분집합이다. 즉, 이 녀석은요 이렇게 바뀔 수 있대요. A가 B의 부분집합인 동시에 B가 A의 부분집합일 때 우리는 A와 B가 서로 같다라고 얘기한다. 되겠습니까? 자, 그럼 묻자. 집합의 상등에 관해서 너희들은 이 꼬라지에 훨씬 익숙하겠지? 그러면 출제자가 우리에게 문제를 낼 때는 무슨 꼴을 사용한다? 이 꼴을 이용해서 집합의 상등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잘 기억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이 개념에 익숙해지려면 개념집을 무수히 많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마지막 연산기호 개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산기호. 얘기 가끔 듣지 않았나? 들어본 사람. 연산기호에는 공식적인 연산기호와 비공식적인 연산기호가 있어요. 나는 이 얘기 들어본 적 있다? 슈, 다 들어봤어.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식적인 연산기호 세 개 어디를 가나 똑같이 사용되는 기호. 그런데 이제 여기에 개념이 약간 추가돼요. 이렇게 생긴 기호, 이렇게 생긴 기호, 이렇게 생긴 기호, 이렇게 조그맣게 C자처럼 붙은 기호가 4개가 더 포함됩니다. 무슨 이거 뭐예요? 예, 우리가 이제 곧 배우게 될 집합의 연산기호예요.
앞에 나와 있는 것은요, 수의 연산 기호예요. 공식적인 기호 중에서도 수와 수를 연결해서 계산하게 하는 기호고요. 뒤에 나와 있는 이 기호들은 집합의 연산 기호예요. 공식적으로 약속이 되어 있는 집합의 연산 기호이다요. 반면에 비공식적인 연산 기호의 꼴은 뭐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심지어는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등등등 다양한 꼴이 붙어 있고, 이런 녀석들을 우리는 오퍼레이션이라고 부르거나 혹은 연산이라고 부르고, 새로운 연산의 정의에 따라서 문제를 잘 풀면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을 배웠던 기억이 날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요, 수의 연산 기호는, 수 연산 수는요, 반드시 그 결과가 수밖에 안 나와요. 집합 연산 집합의 결과는 뭐밖에 안 나온다? 집합밖에 안 나온다예요. 그래서 수끼리 계산했는데 뜬금없이 집합 나오거나 집합끼리 계산했는데 뜬금없이 숫자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라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그래서 우리가 집합의 뜻과 표현까지 했어. 자,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문제집 있죠? 거기까지 진들 나간 거야. 그래서 내일 집합의 연산이라는 문제집을 선생님이 하나 더 드릴 거예요. 다행히 이건 다음 주까지 풀어올 수 없어? 진도 다 못 나갈 거야.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집합의 뜻과 표현까지 풀어오십시오. 알겠지? 예. 자, 그러면 이제 엄청 중요한 집합의 연산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의 연산 기호를 공부하게 될 텐데요. 예, 우선 합집합이라는 기호에 대해 공부할 거예요. 아까 선생님이 그렸던 기호 중에서 이렇게 생겼던 기호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얘를 A 합집합 B라고 했습니다. A 합집합 B. 자, 그러면 이 A 합집합 B에서 합집합은 어떤 수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O와 또는 혹은 이런 O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합집합 기호예요. 되겠습니까? 예. 그럼 이제 두 번째, 교집합 기호라는 건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 놓은 거. 우리는 이런 기호를 교집합 기호라고 불러요. 그럼 교집합은 느낌이 어때? O와의 반대인 AND가 될 거라는 그런 느낌 있죠? 예, 교집합은 수학에서 AND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자, A 교집합 B는 뭐예요? A인 동시에 B여야 되지. A인 동시에 B를 칠하면 요 안에 있는 요 영역만 칠할 수 있네? 자, 선생님 이제 영역에 이름을 좀 붙일게요.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을 때 요 영역을 선생님은 지금부터 A만 영역이라고 부를 거야. 그럼 요 영역은 뭐라고 부르겠어? B만 영역이라고 부를게요. 그리고 요 사이에 있는 요 영역을 보고는 A도 B도 영역이라고 선생님은 앞으로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러면 교집합은 바로 무슨 영역을 의미한다? A도 B도 영역만 의미하는 것이 바로 교집합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집합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요 개념입니다. 교집합은 AND, AND는 교집합. 요걸 기억해야 돼요. 시작! 교집합은 AND, AND는 교집합. 한 번 더. 교집합은 AND, AND는 교집합. 한 번 더. 교집합은 AND, AND는 교집합. 자, 그러면 합집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집합은요, A 합집합 B는 A 혹은 B라는 얘기지. A이거나 혹은 B이거나. 맞습니까? 그래서 A이거나 혹은 B이거나를 그림으로 칠했더니 요 전체 영역에 색깔이 다 칠해져요. 그래서 보통 합집합 공부를 할 때 많은 수학 선생님들이 뭉뚱그려서 야, A 합집합 B의 영역은